네, 이어서 뉴스이들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자체 예산으로 강행한다는 얘기네요. 네, 분명히 이게 국가 행사이긴 한데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국회 여야의 정쟁으로 정부 예산 반영이 지연이 되자 결국 경주시는 216원 규모의 자체 추경을 편성해 주요 기반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국가가 주최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좀 에이펙 같은 큰 행사를 경주시 자체 예산만으로 치르는 게 좀 불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경주시는 지난해 정부 본예산에 에이펙 관련 13개 사업 총 981억 원의 국비를 요청을 했지만 네. 이 중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단 한 건 만찬장 조성 국비 40억 원뿐입니다. 음. 이에 시는 정상회의 숙박시설 정비에 필요한 국비 100억 원, 지역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VIP 전용 병동 조성 30억 등 10개 사업으로 축소 선별해서 정부에 459억 원 규모의 네. 추경 반영을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음. 이와 관련해 에이펙 행사 준비 관계자는 국가 행사인데도 지방비를 들여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국회는 에이펙을 국가 브랜드의 행사라고 말하면서도 예산 시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답답해했습니다. 네. 경주시 관계자도 인프라 구축과 행사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지만 예산 지원이 지연돼 우선 지방비로라도 투입해 이달 중 음. 기반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행사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경주시로서는 정말 애가 탈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사업에 경주시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네, 경주시가 자체 추경 예산 216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보문단지 야간 경관 정비 75억 원, 네. 회의장 진입로 정비 59억 원, 교통 인프라 29억 원, 북천 하천 정비 15억 원, 주요 사적지 정비 18억 원 등입니다. 네. 각국 정상들이 직접 방문하는 장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경주시는 착공이 지연되면 미흡한 준비 상태가 국제 무대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공정은 9월 이전 완료가 목표지만 공사가 늦어지면 우기와 겹쳐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음. 현재 미디어 센터, 숙박시설, 수송의료 대응체계 등의 행정적 검토는 완료한 상태지만 네. 실질적인 운영 예상이 미확보된 상태에서는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정부도 그냥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텐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에이펙 예산을 포함한 12조 2천억 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22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 에이펙 지원 특별위원회도 지난 18일 경주를 찾아서 회의장, 불국사, 국립박물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는 말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야 대치 속 예산안 심사와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서 일선 관계자들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영덕으로 가보죠. 지난달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영덕군은 예산의 절반이 넘는 3,17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됐다고요? 네, 올해 영덕군의 예산이 6,171억 원이니까 이번 네. 산불 피해액은 이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음. 영덕군은 지난 15일 산불 피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입력이 끝낸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네. 불에 탄 사유시설의 피해 규모는 1,905억 원, 공공시설은 1,265억 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산불로 아직 입원 중인 18명과 사망 10명을 포함해 크고 작은 부상자 등 총 56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개인 재산의 경우 전소된 주택 1,021세대를 포함 1,649세대가 산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또 공장 17곳이 피해를 입었고 음식 소매점 등 소상공인 351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네. 또 농가와 어가 등의 피해도 컸다면서요? 네, 이 산불이 바다 옆에 어촌을 태우는 상황도 보도가 되면서 이게 참 네.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음. 약 32만 마리의 강도다리 등을 키우던 육상양식장 2곳과 수산가공업 3곳, 선박 29척, 어구 76건이 산불 피해를 음. 당했습니다. 네. 농축산 쪽 피해도 컸는데요. 과수원 등 121헥타르 면적의 농작물과 농기계 2,397대, 농업시설 1,136동을 비롯해 한우농가 20곳과 양돈, 양계농가 및 양봉 4,379군이 불에 탔습니다. 네. 특히 자연산송이 전국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던 지품명 국사봉 일대 등 4,137헥타르의 면적의 산림이 이번 산불로 파괴가 됐는데 네.
이외에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가 5.3km, 지방하천 돌망태가 11.2km, 블루로드 해안산책로 4.5km, 해마지비공원과 별파랑공원 조경수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영덕군은 4월 말까지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을 하고 5월 말까지는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피해가 엄청난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이웃의 많은 도움의 손길 있기를 바라고요. 포항에서는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경영 책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요. 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경북 동부 지역에서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네. 법원은 이와 함께 법인의 벌금 3천만 원, 굴착기 기사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음,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판결은 2024년 3월 3일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다룬 것입니다. 네. 당시 수목 이식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전도가 되면서 60대 근로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현장 조사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형을 선고를 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이제 대표에게 물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고 당시 대표 A씨는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네. 굴착기 기사 B씨도 현장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이 인정이 된 겁니다. 음, 판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경영 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영자는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경북 동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1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고 네. 올해만 해도 벌써 6건이 보고되는 등 산업 현장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 적용 확대 이후 현장의 책임이 실질적 법적 제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음, 향후 유사재해에 대한 경영 책임자들의 대응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은 포항 112로 촉발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경북 포항 시민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는 소식이네요. 네, 2023년 11월에 1심 판결 후 잠잠했던 지진 이슈가 재부각이 되면서 주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지열 발전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던 정부가 더욱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포항 112로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범대는 이 자리에서 지열 발전 사업과 포항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미 여러 기관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하지만 국가는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인 범대위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해자와 약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상처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포항시 의회도 결의문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고요. 네, 범대위 성명서 발표 하루 전날인 포항시의회 15일 날 포항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재판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책임 회피성 변론을 이어가는 정부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김일만 의장은 정부는 포항 촉발 지진과 지열 발전 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단체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7일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시민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대분에 이어서 포항시 의회 그리고 포항 지진 관련 시민 운동을 범대위까지 이번에 입장을 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창호 범대위원장은 이번 재판이 7년 6개월간 이어진 고통을 끝내고 피해 시민의 삶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네.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및 재발 방지 조치로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역 정치 리더들의 침묵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네.
양만재 범대위 부위원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정치인인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입장 음. 표명이 없다면서 그들이 시민단체보다 먼저 앞장서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도리라고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 마지막 소식은 현대제철 노사가 7개월간 이어온 2024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인천, 당진, 순천, 포항, 하이스코 등 현대제철 5개 지회 노조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임금 및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을 최종 추인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시작된 장기 교섭은 음.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러면 합의한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과 기본급 450%에 1,050만 원이 더해진 성과급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네. 노조는 이를 환산할 경우 평균 약 2,7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음. 성과급 수준은 노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철강 시황 악화 속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사측은 당초 기본급의 10만 원 이상과 성과급 1,000만 원을 제시를 했으나 노조는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기본급 500% 플러스 1,800만 원 수준에 준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었는데요. 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양측은 파업과 직장 폐쇄, 재파업을 음. 반복하는 갈등 국면을 거쳤습니다. 네. 철강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노조의 요구에 대한 여론도 좀 좋지 않았었잖아요. 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노조는 이번 합의가 조합원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음. 총파업 장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비상경제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했다 밝혔습니다. 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더불어 이번 임단협 타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갈등, 경기 침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노상 간 현실인식의 전환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네. 현대제철은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며 노동 유연성과 협력의 지속 가능성이 마지막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뉴스윗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